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네, 전채린입니다. 뉴욕 원샷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내림세를 그려갔는데요. 이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감을 갖게 됐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다. 지난주 고용보고서 결과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괜찮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죠.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10년물이 4%를 돌파했는데 10년물보다도 2년물 금리가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 전에 한 아침 7시쯤에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했는데 거기다가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3%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중동 확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에서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허리케인 밀턴이 다시금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80달러 선을 웃도는 움직임.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에너지주가 그나마 브라이트 스팟으로 살아남는 양상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 CFRA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다. 그 이유가 너무 높게 제시를 했다가 미스가 나버리면 주가가 너무나 가혹한 급락세를 최근에 겪어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스가 18%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앞으로 대선이 있을 11월 5일까지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아주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더블 다운그레이드가 간밤 나왔습니다. 제프리스가 애플이 아이폰 16의 초기 수요가 너무 부진하고 실제로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이 AI 기능들로 돈을 벌기까지는 한 2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역시도 웰스파고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월마트 등과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려잡았는데요. 각각 2%, 3%대의 하락세였고요. 반면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5.8% 급 반등에 나섰습니다. AI 붐이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견조한 수요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DLC,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이죠. 이 직접 액체 냉각 솔루션과 함께 10만 대의 GPU를 최근에 AI 공장들에 배치했다. 사측에서 직접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10만 대인데 이 칩 한 대당 가격이 한 3만 달러 정도 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들어오지 않았겠나라는 추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슈마컴의 주가 이제 그 3월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을 한 50% 정도로 줄여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크게 빠졌습니다. 토니 사쿠나기, 기존의 테슬라에 대해서 이미 좀 상당히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기는 했는데 이번 주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10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120달러, 현 주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3.7%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히트맵을 보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가운데 일부 그래도 상승의 희망을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노력을 해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AI 서밋 1일차를 오늘 맞이한 가운데 2.3% 상승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에너지주들, 특히나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주가가 2.5%의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리튬주들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약간 있었는데요. 호주 최대 광산업체, 전 세계 2위 규모죠. 이 리오틴토가 지금 인수 대상을 찾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카디움
아카디움 리튬에 접촉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아카디움 리튬의 주가는 간밤 35%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앨범알 역시도 후보로 제시가 되면서 2.3%의 오름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험주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아주 부진했습니다. 이쪽에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허리케인 밀턴이 북상을 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손실 배상을 함에 따라서 조금 당분간 실적의 악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의 판도 변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주말 사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후보의 펜실베니아 집회 현장에 깜짝 등장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실제로 그 현장에 나타난 이 머스크 CEO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폴리마켓을 보니까 대선 베팅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우승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이 확률이 53.8%, 반면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베팅 확률은 45.8%로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 이후로 실제로 지지율도 약간의 격차가 생겨나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다시금 승기를 쥐게 되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가운데 간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11.5%의 급등 양상을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과연 트럼프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게 될 수 있을지 이쪽에 일부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마들과 종목명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전략 챙겨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 통해서 구체적인 분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이벤트 데이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의 여파까지 고려해봤을 때 조금은 복잡한 이런 투자 심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제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고 여기에서 경착륙과 관련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양시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원하게 코스피가 2610선에 안착했고 코스닥 역시 61선까지 회복하며 780선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로는 외국인이 양시장 더불어서 코스피의 선물시장까지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아주 미미했지만 장중에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양시장을 200억 원, 700억 원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어제는 개별적인 움직임도 매우 좋았었는데요. 일단은 경기 악재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민감주들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다 같이 좋았었고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속 6% 튀어 올랐고 한미반도체도 5%. 이쪽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이 됐는데 삼성전자만 홀로 좀 소외받는 모습 속에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감주 안에서는 동국제강 21%의 급등 랠리를 보여줬고요. 후판 반덤핑과 관련된 이슈도 한 차례 더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학주도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다 좋았었고요. 어제의 주인공은 2차 전지였었는데요.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제 발주 들어가면서 로보택시에 반영될 거다라는 내용 들어갔고요. 12월부터 양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LNF, LG에너지솔루션, TCC 스틸, 동원시스템즈 같은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4680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영향을 줬던 소식은 또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최고로 보면 45%까지 확정이 됐고 독일 쪽에서도 9월 전기차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내용도 좋았습니다. 리튬주들은 개별적인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또 앨범알 그리고 다른 리튬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여기에 반영하면서 다이나믹 디자인 상한가였습니다.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천궁2와 관련된 계약 체결 기대감 반영되며 LIG 넥스원은 어제 딱 4,000원 남겨두고 직전 고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간밤에 미국장이 흔들리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은 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분위기까지는 좋았었는데요. 이 미국 고용지표 금요일에 발표되고 나서 어제는 경기 연착륙과 관련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며 랠리를 보여줬다면 간밤에 미국 시장은 이 해석의 시차가 좀 나타나면서 빅컷 기대감이 소멸되고 국채금리가 4% 튀어오르고 또 중동 확전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튀며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체리냉커가 전해드린 두 가지 핵심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유가였었고요. 여기에서 연착륙, 빅컷 실망, 기대감, 그 줄다리기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또 한번 무게중심이 실리게 될지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의 해석 그리고 장기간의 해석이 될 텐데요. 내일자로는 또 FOMC의 의사로 공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이 같은 해석을 조금 더 기다리는 움직임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향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IB 쪽에서는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매크로에 대해서는 무게중심이 오락가락하면서 아마 줄다리기를 이어갈 겁니다. 중요한 건 개별주들의 움직임 그 안에서 특히나 우리의 이 반도체 종목들의 향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오늘은 그 D-Day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지난 7월부터 3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5조가 안 될 거고 13조가 안 될 거고 11조 원도 하회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딱 그 기준치 10조 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헤드라인 넘버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떻게 발표될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눈높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주가 역시 30%가량 조정을 받은 상황. 어제는 5만 전자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행히도 59,500원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기관이 사들인 수량이 한 124만여 주가 되고요. 모건스탠리 여전히 팔더라고요. 외국인은 한 890만 주. 여전히 좀 큰 규모로 외국인의 시각과 기관의 순매수량이 큰 차이를 보이곤 있지만 기관이 다시 닷새 만에 사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5만 전자는 그래도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6만 원을 지지하고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한 번 계속해서 저점을 타진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지 여부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사업부 별로의 실적은 나오진 않고요. 큰 틀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이 헤드라인 넘버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조 원에서 11조 원의 기대치까지 낮아져 있는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MX 쪽 스마트폰 수요 약합니다. 서버 쪽 약하고요. 서버가 약하기 때문에 레거시 메모리 수요도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 게다가 비메모리 쪽으로는 분사 없다.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쪽의 적자폭도 QOQ로 봤을 때에는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대비 늦은 HBM 시장 진입, 아직도 콜스긴과 관련돼서 시원한 답변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은 이 같은 우려감들이 모두 다 DS, 반도체 사업부 쪽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익을 끌어내렸다라는 측면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헤드라인 넘버와 함께 저희 전화 연결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국경절 연휴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면서 오늘 드디어 개장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휴장했던 그 기간 동안 홍콩장은 열렸는데 급등 시세가 나왔었죠. 중국은 24일부터 지금 지준율 인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인하, 50bp 인하를 각각 발표하면서 24일부터 지난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었는데 이때까지 한 20%가량 상승했었거든요. 홍콩 증시도 지난주 동안에만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추가로 경제회복 정책 패키지, 결국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5%의 경제 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한 재정지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과 더불어서 서비스업 부문의 지원 확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1,900조 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불어 넣을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매출액 79조 원 발표가 되면서 기대치 80조 원보다 살짝 하회합니다. 전년 대비 17.2% 증가한 수치지만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기대치 80조 원보다는 하회하고 있는 상황. 이익도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잠정 이익은 9조 1,000억 원으로 발표가 됩니다.
아쉽네요. 전년 대비 200% 넘게 증가한 것은 맞는데요. 10조, 11조 원, 그래도 10조 원은 넘겠지 싶었는데 그것을 하회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속도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송명석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7월부터 하향 조정되면서 한 20%가량 눈높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서 10조 원은 그래도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영업이익 기준 9조 1천억 원입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잠정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아직 못 봤는데 9.3조 원이 나왔다는 얘기시죠? 9.1조. 9조 1천억 원 맞습니다. 예. 네,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하회한 그런 실적이고요. 일단 그 3분기에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됐던 이유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근에 그 레가시 디램 낸드의 출하도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가격도 좀 별로 좋지 않아서 ASP가 이제 하향 조정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거는 물론 이제 하이닉스한테도 적용되는 거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그 삼성전자가 특별 상여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원래는 1년에 4개분기에 걸쳐서 쌌는데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는 안 쌌다가 올해 3분기, 4분기에 이제 쌓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상당한 규모의 약 분기 2조 원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충당금이 쌓일 것이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뭐 11조 원 이하, 10조 원, 10조 원 초반대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9조 원 초반대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그 외에도 다른 일회성 비용이 이번에 이제 그 크게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 부분 외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부분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가전 이런 쪽에서 실적이 또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을 가능성 뭐 이렇게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내내 사실 원달러 환율 내리면서 수출주에 불리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충당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낮아진 10조 원도 지금 달성을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쪽 수요는 더 약했구나. 그러면 4분기, 연간, 내년 연간까지도 한 차례 더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빠질 대로 빠졌으니 이번 실적 발표로 이제 변곡점을 형성해 올라갈 거야라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예상치가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큰 폭으로 하회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제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동안에 그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업황의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가가 상당히 지금 반영을 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 이미 30%나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불러올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과연 시장의 우려가 일부 있었던 것처럼 나빠질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월 중에 엔비디아향 HBM3E 8단의 인증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제대로 지금 HBM을 공급하지 못해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인증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가 HBM을 팔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월 중 요번에도 이제 실패한다. 지금 세 번째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에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고 추가로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콜승인 엔비디아 쪽으로의 수주와 관련된 명확한 소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차치하고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하락에 오늘 반도체주가 같이 동조화되면서 하락을 보일지 아니면 간밤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는 괜찮았었거든요. 여기에 계속 디커플링 되면서 하이닉스는 좋지 않습니까? 좀 분위기 반전을 반도체 쪽으로는 기대해봐도 될지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볼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약세를 면치 못했고, 하이닉스는 요번에 삼성전자가 30% 하락할 때 하이닉스는 40%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AI 투자에 대한 그런 단기 둔화 가능성, 내년에 이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하이닉스 주가에 이제 큰 악영향을 미쳤던 건데,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40% 하락한 이후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내년에 그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시각,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 경기가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내년에도 AI에 대한 투자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이제 저점 매수로 들어오면서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가가 어떻게 가냐, 이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건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급락을 했던 만큼 단기적인 주가 반등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게 다시 추세 상승을 갈 수 있냐 없냐는 내년 1분기 말경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 포함한 그런 설비 투자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올해 있었던, 또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정도의 강력한 AI에 대한 투자, 이런 거를 지속을 할 거냐, 그게 저는 내년 1분기 말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내년에 AI에 대한 그런 투자의 강도, 이런 거를 이제 시장이 예측해 가면서 이제 반도체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결국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에 AI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할 거냐를 결정할 거는 결국은 경기 둔화의 강도, 그 다음에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업황 둔화 리스크, 그 다음에 빅테크,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인터넷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초기에 이러한 메가 트렌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강력한 그런 투자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단기적인 투자 휴지기가 또 한 몇 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성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과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또는 AI에 대한 투자 둔화 우려라든지,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지금 레가시 디램, 낸드 같은 경우는 좀 가격도 내리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지고 계신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다,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주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비중을 낮추시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야 될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괜찮은지, 그리고 곧 발표될 빅테크의 어닝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오늘 오전에 개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송명섭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